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물건 히스토리 분석 게시판에 있는 이런 게 초대형 물건인 거지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장기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제가 이렇게 좀 초반에 써놨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입찰 못했던 게 정말 아쉬웠던 물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보이는지 일단 보면요, 대지권 일단 미등기인 상태인데요, 대지권 미등기라는 거는 등기가 되어 있지, 집합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는 분양된 금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물건은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분양대금이 완납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자,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세입자 이씨가 있고요. 세입자 이씨의 전입신고일자는 2011년 12월 6일입니다.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일자인 근저당, 이는 2012년 5월 23일보다 빠르죠. 빠름으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보증금이 1억 4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억 4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정보 출처 그 부분을 보시면 현황조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현황조사에 대해서 보증금이 1억 4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없나요? 이 밑에 일반적으로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표시되는 권리신고라는 게 없는 거죠. 권리신고가 있었으면 여기에 배당 요구가 체크가 되고 어떤 전입신고라든가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쭉. 그런데 이런 권리신고가 없이 현황조사만으로 보증금을 알아내서 기입을 해놨던 겁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그러므로 현황조사를 봤으므로 당연히 뭐부터 살펴봐야 돼요? 현황조사부터 살펴봐야죠. 현황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임차인의 처를 만나 점유관계를 조사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전입신고일자가 2012년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근저당인데요. 현재 이 물건의 그 글을 쓰고 있을 때는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보증금 1억 4천이라고 써있는데 현황조사관이 임차인의 처를 만났다면, 즉 무슨 뜻이에요? 이게 구두로 들은 얘기라는 거죠. 1억 4천만원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1.4억에 대해서 낙찰자가 전부 인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이것만 보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맞고 대항력 세입자이고 보증금은 1.4억이므로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는 1.4억을 전액 인수해야 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현황조사가 돼 있다는 점, 임차인의 처를 만나 관계를 조사했다는 점, 그 다음에 구두로 얘기를 들은 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증금이 1.4억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뭐부터 찾아봐야 될까요? 당연히 실거래부터 뒤져봐야죠. 실거래를 찾았습니다. 2011년 12월이므로 언제 계약을 했을까요? 2011년 11월이나 10월이나 한 9월 달에 계약을 했겠죠. 그러므로 2011년 찾아봅니다. 2011년을 찾아봤더니 이 물건은 9층입니다. 9층. 2011년을 찾아봤더니 보다시피 9층이 된 물건이 2011년 12월 달에 6,500이라는 9층 물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나머지는 9층이 없습니다. 그럼 9층인데 세입자가 얘기한 금액은 1.4억이고요. 근데 실거래에서 보여주는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찾아봤더니 2012년도 1월에 7천, 2012년도 2월에 9천 이 신고돼 있지 1.4억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1.4억까지 나오지 않죠. 1.4억은 그럼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 신고되어 있는 9천이 맞다면 1차의 보증금은 6,500만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니죠. 일단은 만약에 2011년도에 전입신고해서 사입자 살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도에 근저당이 들어왔고
2011년도에 2년이 지난 2013년도에 증액을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2015년도에 또 증액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보가 나와있지 않지만 왜?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실거래를 한번 혹시나 찾아볼 수 있죠. 보통 증액을 하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2013년도를 찾았습니다. 2013년도를 찾았더니 구층에 대한 실거래 신고가 1억 4천이 있고 1억 6,600이 있다라는 거죠. 2013년 12월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세입자가 권리신고할 때 1억 4천만으로 얘기했던, 이거 보면 그러면 앞뒤가 딱 맞게 됩니다. 만약에 현황조사관이 이 물건지를 가서 임차인의 처에게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4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1차는 얼마이고요, 2차는 1.4억입니다 이렇게 대답 잘 안 하죠. 받을 금액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1.4억이 있으므로 1.4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 1.4억이 맞다라고 본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봐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도 12월 6일날 첫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6조 5백만원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구층에서 신고된 금액은 6조 5백만원 하나뿐입니다. 물론 이 구층이 다른 호수일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권리신고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2013년도 12월에 1.4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실거래 신고를 안 했으면 이때도 안 했겠지. 1.4억으로 신고를 했다면 이때도 맞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1.4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보시면, 자, 대항력이라는 거는요, 대항력은 말소 기준이 있고, 말소 기준보다 이전에 전입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죠. 전입이 되어 있으면, 이때 대항력이 있는데, 이때는 이 말소 기준 전에 했던 임대차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소 기준 이후에 생긴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즉, 이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1차에 있는 6조 5백만원은 대항력이 있고요. 여기는 대항력이 있고요. 나머지 증액한 1.4억으로 증액했던 얼마가 되죠? 7조 5백이 증액했죠. 7조 5백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없게. 즉,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면 세입자한테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입자는 1.4억 원이 있다라고, 보증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돈을 다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차 금액인 이 6조 5백만 원만 대항력이 있으므로 나는 6조 5백만 원만 인수한 것이므로 6조 5백만 원을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세입자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쪽에 잘하시니까 그게 맞겠네 하고 6조 5백만 원 받고 나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아무래도 1.4억을 주장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소송을 걸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소송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은 낙찰을 받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 물건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1.4억이 인수사항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나만 6조 5백만 원이라고 인수라고 보고 접근을 한다면, 조금만 높게 써서 낙찰만 받는다면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세입자는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증액을 했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잘못을 한 상태인 거죠. 단지 실거래 신고만으로는 정보가 아니고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렇게 등기부를 살펴보고 다른 채권이 있는지, 또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을 이 유튜브를 들으신 분은 모두 다 꼭 알으셔야 됩니다. 증액을 할 때는요, 등기부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등기부에 만약에 이렇게 근저당이 들어와 있는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플러스, 이게 생각보다 놓치기 쉽습니다. 뭘 확인해야 돼요? 처음에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증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는 경우 정말 저도 해본 적 없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세입자로 살 때 확인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세입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들어왔고 다시 증액을 하는데 증액하기 전에 이미 국세나 지방세가 밀리는 게 있었다.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을 받으면 증액한 금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세금이 많아 버리면요. 그러므로 증액할 때도 국세와 지방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피수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뭐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놓치고 지나가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므로 증액할 때는 함부로 그냥 쉽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등기부와 국세지방세 전부 다 확인하시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정말 초등반 물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